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개선해서 택시 입장에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좀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좀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데 조금 키로수를 높였으면 어쩌려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 아니어도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육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건너야 되는 거니까. 모든 차들이 일단 정지해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 유발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어린애들을 보호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데는 차라리 6km라든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30km 유지는 꼭 해주셨으면 하고, 불법 주행사 단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주변에 아예 차를 안 댔었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는 스쿨존 안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켜야 하는데요. 어린이들을 보호하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밤 시간대 등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수현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최용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은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최 변호사님. 저는 한 두 가지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규제 정도가 우리의 현시보다 너무 높았을 때 이제 대부분이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범법을 했을 때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수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아까도 이제 많은 택시기사분들이나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30km를 얼마나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 준수를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준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좀 차등을 두고, 시점을 차등을 두고 또 적용하는 어떠한 시점도 차등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도 과태료나 그 범칙금이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쿨존에서. 그건 8시부터 8시예요. 사실은 8시부터 8시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딴 데보다 좀 상향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사실 그 시간대가 이미 국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사실은 어린이를 가장 보호해야 될 시간대이고, 그 외 시간대는 뭐 덜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시간대 사실 통행량도 적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지금 현재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준에서는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아직 시기상조의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식과 제도가 좀 이렇게 굳건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나요? 요구가 조금 있으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도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 운전자분들의 생각이시죠. 네.
최 변호사님, 근데 지난해 3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규제가 완화되면 사고가 다시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우리 교통 문화가 사실은 급격하게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91년도 가장 많았어요. 그때 한 13,000명 정도 됐고 2000년대까지 한 10,000명이다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00년대는 한 700명쯤 되다가 작년에는 한 26명이에요. 사실 1년 동안 26명. 그래서 많이 줄고 우리 사회가 좀 겪고 교통 문화도 좀 발달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지 어떠한 속도나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문화가 급격히 좋아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차츰차츰 교통 문화도 적응을 해가고 있고 그 사람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되는 사회도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시간대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지 아까도 나왔듯이 심야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차등은 얼마든지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따져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이 강하죠. 어떻게 보면 그 키로수 자체도 뭐 20에서 40까지 좀 다양하긴 하고 이 어린이 스쿨존의 어떠한 범위도 좀 넓은 경우도 있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 수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 정도에 거의 근접하게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도 혹시 다른 나라 사례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요 스쿨존의 구역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0m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500m로 그 제한 구역이 넓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만 개소 정도 됩니다. 스쿨존으로 구역이 지정된 곳이.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넓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지금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은 시속 10km까지 속도를 낮춰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운전자의 책임이다라는 표지판까지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밴쿠버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동안 시속 30km를 유지하도록 조례를 또 지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한 속도를 규제하는 것보다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정차 단속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정차된 공간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이제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놀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정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성향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또 좌측만 보고 차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시속 30km로 안전하게 주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한 주민신고제도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작년 어떨까요? 6월부터 시행이 됐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주민 그 안전신문고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교통 안전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먼저 지금 보세요? 사실은 이제 30km든 완화든 여기서 핵심은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민식이법이라는 거 알고 있는 게 이제 법정형이 엄청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거기서 내가 책임을 질까 봐 이런 데에 대해서 완화를 지금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사실 민식이법의 어떠한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은 3년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강도, 뭐 강간 이 법정형과 동일해요. 그래서 엄청 이제 거기에서 무서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행위자 어떠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교통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사실 현명하거나 선진국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사실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차가 나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 차가 좀 적게 가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잘 보이게끔 어떠한 시설들을 하거나 그리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계속 그 도로 교통공학적으로 이렇게 네.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들이 사실 선행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사실 간과했었죠. 주정차도 막 그 불법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고 사실 이런 조치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예. 먼저 조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조치들을 따르기 위한 인식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좀 속도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운전 의무를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